여러분, 평범한 스타벅스에서 그것도 대낮에 대담한 암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몬트리올의 어두운 지하 세계를 주름잡던 한 남자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지금부터 그의 흥망성쇠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극적인 사건으로 바로 들어가 보시죠. 사건이 일어난 곳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런 곳이에요. 퀘벡주 라발의 붐비는 스타벅스였죠. 그런데 여기서 벌어진 일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이게 얼마나 대담한 공격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올로그라는 사람이 동료들이랑 앉아있는데 심지어 그 안에는 잠복 경찰도 있었어요. 감시 중이었던 거죠. 그런데 암살범 2명이 그냥 카페로 들어와서 총을 쏩니다. 정말 대담하죠? 결국 시올로그는 죽고 도주 차량은 나중에 불탄 채로 발견됩니다. 아니 대체 이 사람은 누구길래 이렇게 대낮에 암살을 당하고 또 경찰은 왜 이미 그를 감시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 모든 질문의 답은요. 사실 몇 년 전에 한 경찰 수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시올로그가 경찰의 레이더에 딱 걸리게 된 계기가 있었던 거죠. 바로 2019년에 일어난 전혀 다른 살인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보시죠. 경찰이 수사하던 사건은 미카엘 미카키스라는 남자의 살인사건이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알고 보니 시올로그를 위해서 마약을 운반하고 돈을 걷어오던 러너였던 겁니다. 바로 이 연결고리, 이거 하나 때문에 경찰이 시올로그의 호화로운 집을 덮치게 된 거죠. 자, 집을 급습했더니 뭐가 나왔을까요? 일단 현금 다발 19,000달러가 발견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그의 또 다른 아지트, 타운하우스에서는 무려 366봉지나 되는 코카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양만 봐도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감이 오시죠? 그런데 돈이나 마약보다도 더 의미심장한 물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방탄조끼였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단순히 범죄로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언제든 목숨을 건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또 거기에 대비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죠. 자, 그런데 만약 현금, 방탄조끼,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훨씬 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요. 바로 그의 모든 범죄가 기록된 장부였습니다. 그것도 무슨 대단한 장부가 아니라 손으로 쓴 메모 같은 거였어요. 심지어 어떤 건 힐튼 호텔 메모지에 적혀 있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종이 조각들이 그의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를 보여주는 지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장부 내용을 좀 보세요. 정말 대단합니다. 몬트리올에 있는 레스토랑들한테서 돈을 뜯어냈고요. 심지어 다른 범죄 조직원들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에게 빚을 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20만 달러가 넘는 거액을 빚지기도 했죠. 그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쳤는지 한눈에 보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비 갈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력이나 협박으로 사업체들을 위협해서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돈을 뜯어내는 거죠. 합법적인 사업체들을 완전히 쥐어짜는 악질적인 범죄 수법입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범죄의 거미줄, 그 한가운데에 있던 이 남자, 시올로그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공식 기록을 보면 그의 삶이 어땠는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경찰이 그의 재정 상태를 쫙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합법적으로 세금 내고 신고한 수입이랑 실제 그가 누리고 사는 생활 수준 사이에 말도 안 되는 격차가 있었던 겁니다. 부유한 집에 타운하우스까지 갖고 있고 온갖 사치품을 걸치고 다니는데 도저히 신고소득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경찰은 이걸 현저한 불균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의 범죄 기록을 보면 이건 그냥 범죄로 점철된 인생 그 자체입니다. 마약 밀매, 음모, 총기 소지는 기본이고요. 진짜 놀라운 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도 그 안에서 또 마약을 팔았다는 거예요. 정말 구제불능이었던 거죠. 이미 10년도 더 전에 2013년에 캐나다 가석방위원회가 그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당신의 현재 행동을 보면 그 결과는 상당히 암울할 것으로 보인다. 정말 소름 돋는 예언이죠. 결국 그의 마지막은 이 평가 그대로였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야기의 처음으로 그 스타벅스로 돌아가 보죠. 그가 살아온 이 모든 범죄의 삶이 어떻게 결국 그날 그 총격 사건으로 이어지게 됐을까요? 결국 그는 마약 밀매,
고리대금, 갈취, 이 모든 범죄 세계의 정점에 서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제거하고 싶은 표적이 되었던 겁니다. 그가 쌓아올린 범죄의 제국이 역설적으로 그 자신의 무덤을 판 셈이죠. 자, 이렇게 한 명의 거물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이제 몬트리올의 지하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가 차지하고 있던 그 거대한 권력의 공백을 과연 누가 또 어떤 방식으로 채우게 될까요? 그렇죠. 조직범죄의 세계에서는요, 하나의 이야기가 끝나면 반드시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게 마련입니다.